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수많은 라이벌전, 수많은 런던 더비 중에서도 가장 전쟁 같은 경기, 치열하고 뜨거운 경기 북런던 더비가 우리 시간으로 9월 24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합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아스널과 토트넘 허스퍼의 이번 경기는 캡틴 손흥민이 이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처음 북런던 더비를 치르는 역사적이고 의미가 큰 경기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이번 북런던 더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영국 현지의 기대감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골이 터지는 난타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내 공신력 높은 매체들 그리고 유력 인사들이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해리 케인 선수가 북런던 더비 역대 최다 득점 선수잖아요. 이 케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더 강한 팀이 됐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빛나고 있다라는 현역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의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북런던 더비에 대한 영국 현지의 모든 이야기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월 24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합니다. 아스널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프리미어리그 영국 내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도 지금 아스날 최고 스타인 부카요 사카 그리고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캡틴인 손흥민 선수를 메인 선수로서 내세우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경기를 앞두고 최근 토트넘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영국 BBC와도 인터뷰를 가졌고 지금 영국을 대표하는 진행자로, 이제 축구의 레전드에서 진행자로도 굉장히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게리 리네커와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게리 리네커와 함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지도자 경력이라든지 인생사라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번에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전체를 얘기하기는 좀 기니까 그거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또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드리고,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도 본인이 이제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그리고 본인이 이 공격적인 축구를 어떻게 좀 시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멘트 굉장히 과감하고 도전적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제 철학이 느껴지는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선임할 이유가 없었어요. 논의 과정에서 저는 제가 할 일이 이것이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전에 사실 최근에 토트넘의 팬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다니엘 레비 회장도 토트넘이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이미 지금과 같은 매력적인 축구와 돌풍을 일으키긴 했는데 우승에 한 끗 모자란 상황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승을 해봤던 감독들, 윈나우가 가능한 무리뉴 감독, 이 콘테 감독을 선임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감독들로 내용과 결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내용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가져오고 싶었던 것인데 그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과정 속에 다시 포체티노 같은 유형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하는 건 내가 당연히 성적을 목표로 하지만 그 성적을 좋은 내용, 클럽이 원하는 이런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한다면 내가 왔을 이유가 없다. 내가 눈앞에 어떤 결과, 지금 당장의 뭔가 문제를 미봉책으로 막기 위해 실리적인 축구, 수비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물론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은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할 경우에는 분명히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클럽의 의지가 있었고 그들이 가장 편안하고 또 저와 잘 맞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클럽도 원하고 내가 이걸 잘하는 거고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도전적이지만 저는 그 점이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또 재밌고 흥미로운 도전이다. 우리가 후방에서 플레이할 거라고, 빌드업을 할 것이라고, 또 넓게 플레이할 것이다라고, 경기장 전역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경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솔직히 취약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그 리스키한 축구를 할 때 선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은 안 되면 내 책임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축구를 시도했을 때 잘 안 작동할 경우에는 이거 봐, 선수들이 모자라다, 선수들이 능력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전술을 시도한 나의 잘못이다. 그 전술을 썼을 때에 드러난 취약점을 커버하지 못한 내 잘못이니까 선수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플레이하라, 겁내지 말고 가서 플레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선수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정말 좋았다, 분위기 좋다, 잘을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만 아직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고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선수들이 나의 이러한 공격적인 플레이 방식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솔직히 좀 쉬운 상대를 만나기도 했고 앞으로 고비가 올 것이고 우리가 지기도 할 것이고, 특히 이번 아스날전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방식을 밀고 갈 것이다. 실제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나의 그 방식, 우리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스널을 상대로 솔직히 조금은 칠리적인 역습 축구를 해야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똑같은 축구로 상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인 때문에 현재 많은 영국의 전문가들과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 다득점 경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토트넘이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BBC에서 모든 경기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인간 문어 크리스 서튼의 승부 예측을 보면요, 3대2로 아스널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이렇게 아스널이 3골 이상 넣고 이길 것이다, 다만 양팀 모두 득점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 서튼의 예측 내용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골이 많이 터질 거예요. 아스널이 어떤 공격을 펼치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널전에 했던 것처럼 버스를 주차하는 경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루한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토트넘이 아스널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스널이 토트넘의 백라인, 수비라인을 공략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름에 부임한 이후 가장 힘든 경기죠. 리버풀이 또 다음 경기 상대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매우 큰 시험이 될 경기입니다. 그가 에미리츠에서 열리는 아스널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좋은 출발을 이어갈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겠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아직 한 걸음은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경기 운영과 팀 방식이 좋긴 한데 좀 더 완성돼 있고 지난 시즌에 이미 결과를 냈고 지금도 흐름이 좋은 아스널을 상대로 원정에서 결과까지 가져오기엔 조금 부족하다, 더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난타전이 되겠지만 한 골 차이로 아스널이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일단 영국 BBC의 팬투표 승부 예측을 보면 아스널 승리에 무려 52%, 절반 이상이 몰렸고요. 그래도 무승부에 29%가 조금 있고 토트넘 승리에는 19%의 투표가 몰리고 있습니다.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승부 예측을 하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 기자의 승부 예측을 보면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 7골 난타전 나올 것이다, 아스널이 4대3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예상 내용을 살펴보면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 이 경기를 제 정맥에 바로 연결해 주십시오. 골도 많을 것이고 사건도 많을 것이고 열정도 많을 것이고 드라마도 가득 찰 경기,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 경기 난타전, 육박전, 정말 화끈한 공격 축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번 경기 배팅에서는 일단 승부 예측에서는 아스널이 이긴다고 했지만 토트넘의 공격 지표에 대해서 걸어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스카이벳은 사실 뭐 이런 승부 예측에서 승무패뿐 아니라 다양한 지표, 슈팅 숫자, 뭐 경고 숫자, 누가 퇴장을 당할지 많은 그런 배팅 항목이 있는데요. 제임스 메디슨이 슈팅을 많이 때릴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임스 메디슨의 올 시즌 슈팅이 중요한 게, 물론 아직 치른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표본이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시즌 해리케인보다 경기당 90분당 유효 슈팅과 기회 창출이 더 많다, 그래서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는 이선의 메디슨이다라는 것인데요. 메디슨 선수가 올 시즌에 5라운드 경기까지 무려 11개 유효 슈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맨체스터 시티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현재도 득점 선두인 엘링 홀란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높은 기록입니다. 홀란 선수가 5경기에서 16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5개 차이예요. 근데 홀란은 최전방이고 메디슨은 2선에 있잖아요. 메디슨이 올 시즌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치른 모든 경기에서 최소한 한 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아스널전도 최소한 1개, 많게는 2개 정도 유효 슈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배당률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승패에 있어서는 아스널에 좀 걸지만 토트넘도 많은 슈팅을 때리고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고 그 중심에 메디슨이 있을 것이다 전망을 한 것인데요. 슈퍼컴퓨터로 승부 예측을 하는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는 아스널 승리 확률을 47.6%로 뒀고 토트넘은 25.7%, 결국에 홈팀 아스널이 유리하다라고 봤는데요. 일단 아스널 올 시즌까지 유일한 흠이 풀럼과 홈 경기 2대2 무승부 이것뿐이었다. 나머지 경기들은 다 이겼고 경기력 좋았다. 게다가 풀럼전조차도 아스널이 만들어냈던 기회의 질, 퀄리티를 봤을 때는 이겨야 했던 경기다. 그러니까 아스널은 올 시즌에 치른 모든 경기들을 이길 만한 경기들로 치렀다. 노팅엄전, 팰리스전, 맨유전, 에버턴전 실제로 이기면서 무패 행진이고 맨시티에 2점 뒤져줄 뿐인 그런 선두 경쟁 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게다가 현지 시간 수요일 밤에 있었던 PSV 아인토벤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는데, 다만 일정이 빡빡하다. 10월 국가대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까지 세계 대회에서 이제 5경기를 치러야 하는 부분들, 요 빡빡한 일정이 조금 이제 우려된다는 것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말씀드렸지만 초반 5경기 최고 성적이죠. 1965-66 시즌에 초반 5경기 승점 13점을 얻은 것 이후 반세기 만의 최고의 성적인데, 역대 최고의 성적은 1960-61 시즌 5경기 5전 전승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아스널전도 이기고 그 이후 경기들까지도 승리를 이어간다면 초반 성적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지난 시즌에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스널이 더블을 달성했어요. 그 얘기는 토트넘도 안방에선 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졌던 것이죠. 반대로 또 얘기하면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에서는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홈에서 열렸던 북런던 더비 30경기에서 토트넘이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승리가 13년 전인 2010년 11월 3대2 승리였고 그 뒤로는 12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이런 부분들,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에서 약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신문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아스널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아스널의 3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아스널이 토트넘 원정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두 팀이 만나는 경기는 늘 홈팀이 우세했다. 이번 경기는 이제 아스널이 홈 경기니까 아스널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토트넘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리그 경기 이긴 것은 13년 전의 일이다. 아스널은 특히 홈에서 가장 강한 팀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데 아스널은 이제 PSV와의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PSV가 조금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공간을 주니까 4골을 내주고 말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제 걱정해야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그렇다고 공간을 지우는 축구를 하지 않고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널 공격진도 모두 컨디션이 좋아서 아스널의 입장에서 기억에 남을 아스널이 많은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더비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통계매체 후스코어닷컴도 아스널의 승리 예상했습니다. 아스널이 3대2로 이길 것이다. 지금 거의 모든 매체들이 아스널 최소한 3골을 예고하고 있죠. 이거 역시 이전의 기록들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아스널이 PSV전 4대0 대승으로 시즌 공식전 무패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무패 7경기에서 6승이다. 6승 1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풀럼과 비긴 게 유일한 아쉬운 경기였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셰필드를 상대로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경기 막판에 간신히 뒤집었잖아요. 근데 그 셰필드보다 아스널이 강한 팀이라는 것, 그리고 토트넘이 역사적으로 아스널 원정에서 약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토트넘도 물론 좋은 팀으로 변모했지만 아스널이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몰 같은 경우도 아스널의 3대1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아스널의 전력을 봤을 때는 낮은 블록, 수비 중심의 역습 축구를 할 때 약해질 수 있다. 오히려 무리뉴나 콘테 시절의 토트넘이 아스널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다는 것이고, 실제로 무리뉴 시절, 콘테 시절, 지난 시즌을 제외하면 토트넘이 아스널 상대로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었어요.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적으로는 무리뉴, 콘테 시절보다 토트넘을 좋은 팀으로 만들었지만 지배하고 공격적이고 라인이 높은 아스널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론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아스널이 공격력이 좋고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그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 키다 같은 경우도 아스널의 3대2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아스널이 지난 시즌 내내 인상적인 모습 보였고 올 시즌까지도 아르테타 감독 아벨에서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다. 부카요 사카도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득점을 노릴 것이다. 토트넘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유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말은 강력한 상대인 아스널을 만나게 되고 서류상으로, 즉 객관적인 전력에서나 기록적으로나 아스널이 토트넘보다 더 나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길 것이다. 둘 다 좋은 팀이지만 아스널이 더 낫다. 그리고 아스널의 홈이다. 공통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90미닛도 아스널의 토트넘전 3대2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양팀 모두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또 시끌벅적한 경기 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 아스널이 토트넘을 상대로 더블을 달성했죠. 리그에서 2번 모두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토트넘의 수비 시스템을 무너뜨렸던 경기를 펼쳤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 최다 득점 선수인 해리 케인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브라이튼 15골, 맨시티 14골에 이어 1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오히려 공격력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모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상대한 팀이 본머스, 번리, 셰필드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맨유도 있긴 했지만요. 맨유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아스널보다 약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흥미진진하겠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쪽은 아스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스널이 3대2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왓포드의 주장으로 유명하죠. 현재는 이제 하부 리그에 내려가서 현역 생활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트로이 디니가 덧선에 이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를 앞둔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굉장히 정밀한, 정말 디테일한 컬럼을 내세웠는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얘기가 많아요. 요 얘기를 통해서 이제 현지의 전문가들의 승부 예측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토트넘은 진짜 강팀처럼 보입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은 더 이상 한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두려워해야 할 팀이 됐습니다. 저는 토트넘과 여러 번 경기를 해봤는데요. 경기장 전역에서 좋은 선수들을 막기 위해 노력하긴 하지만 케인이 슈팅을 쏘고 보통 득점하기 때문에 케인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죠. 위협적인 요소가 엄청났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팀 전체에 퍼졌었는데요. 지금 토트넘은 일단 제임스 매디슨이 영입돼서 큰 진전을 이뤘고 케인이 떠나면서 히샬리송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고 무엇보다 손흥민도 더 빛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데안 쿨루세스키도 빛날 수 있습니다. 케인을 위한 팀에서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팀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토트넘은 글렌 호들 감독 시절, 그리고 최근에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팬들이 요구해왔던 공격적인 축구를 펼칠 수 있는 재능 있는 선수단과 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보유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엔지 감독이 선수들이 자유롭게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해줬는데 그렇게 그냥 족쇄를 벗는 것만으로 팀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프리시즌 동안 이 엔지 감독이 자신의 철학과 또 응집력 있는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시킨 결과입니다. 그런 디테일이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빠른 축구를 하고 있고 앞발로 전진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콘테 감독 시절의 토트넘은
너무 체계에만 집착을 했고 수비 조직만 집착했고 느렸죠. 처음에는 이런 NG 감독의 스타일대로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입이 중요했는데 메디슨이라든지 브레넌 존슨, 미키 판더펜 같은 제대로 된 스타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토트넘이 강해졌고요. 또 선수들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실력이 있고 경쟁할 수 있지만 공격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갖고 경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디슨이 리버스 패스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고요. 또 공을 놓칠 경우에 쫓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선수들이 공을 잃어버리거나 골을 내주게 될 경우에는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NG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서 팀을 자신 있게 선수들을 다그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테와 무리뉴는 자존심이 강한 감독들이었는데 NG 감독은 조금 더 부드러운 리더십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 일요일 북런던 더비는 토트넘의 첫 번째 실제 테스트, 진정한 테스트가 될 수 있고요. 솔직히 여전히 저는 이번 경기까지는 아스널이 이길 것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다만 이전에 아스널이 두 경기를 모두 이겼던 그 싱거웠던 경기보다는 확실히 더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토트넘에 대해서 지난 1월에는 솔직히 콘테 감독과 함께 모든 것이 약간 썩어가고 있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토트넘은 그저 상대팀을 망치고 봉쇄하려고만 했고 아스널이 결과적으로는 2대0으로 크게 이겼던 경기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팀 모두 다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만약 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좋았던 것들이 모두 취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적응할 수 있고 안정화시킬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지금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승자처럼 말하고 있고 또 이런 초기 일정부터 아스널을 잡아낸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최고의 팀들은 작은 것들을 조정하고 바꾸긴 해도 자신만의 플레이 방식을 고수하는데 토트넘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주 오랜만에 토트넘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기상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토트넘 너무나 상쾌하고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도 메디슨 효과를 좀 소개하면서 사카와 메디슨 올 시즌 나란히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기회 창출도 사카 15개, 메디슨 14개, 유효 슈팅은 사카 5개, 메디슨이 11개고요. 드리블 성공 사카 10개, 메디슨 10개거든요. 이 두 선수의 2선 공격에 주목을 했습니다. 베팅업체 포어벳은 아스널의 승리 확률 27%, 토트넘 확률 36%, 무승부 37%로 이 경기 비길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양 팀의 경기장 거리가 7km밖에 되지 않는 정말 근거리 인접한 더비 라이벌입니다. 토트넘의 최대 이슈는 이번에도 손톱을 유지할지 셰필드전에 교체로 나와서 1골 1도움으로 영웅이 됐던 히샬리송이 선발 기회를 얻을지인데 약간 현지 언론에서 히샬리송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데도 있고 그대로 손흥민 선수가 먼저 나오고 히샬리송이 쪼크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원톱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히샬리송 선수가 분명히 지난 경기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풀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운영하기에는 위치 선정이나 타이밍이나 많은 것들이 좀 아쉬운 게 사실이고 살리바나 마갈량이스가 히샬리송의 높이나 히샬리송의 포스트 플레이를 막는 데는 어렵지 않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 침투 플레이에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땐 발빠른 솔로몬 손흥민을 유지한 채 후반에 히샬리송이 나와야 된다. 게다가 히샬리송 선수가 페리시치와 함께 뛸 때 좀 합이 좋았던 면이 있는데 페리시치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됐잖아요.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브라이언 힐 선수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크로스를 잘하는 선수가 팀 내에 그렇게 또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먼저 내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세계 주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그래도 홈에서 전적이 워낙 좋은 아스널의 승리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스널 승리 평균 배당률 1.67배, 무승부 4.33배, 토트넘 승리가 4.63배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톱을 다시 쓸지 히샬리송 선수를 언제 어떻게 투입을 할지 그리고 이 경기 많은 그 매체들이 예상하는 대로 다득점 난타전 끝에 아스널의 승리가 될지 아니면 캡틴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 원정에서 너무나 어려웠던 토트넘의 이런 불운한 역사를 깨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한준TV에서 그 후속 분석과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